어떤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될지. 그러니까 우리가 타점 강의를 제가 좀 많이 해드린다. 무료 강의도 많이 해드리고, 특히 아카데미 회원들한테는 제가 아는 타점들, 여러 가지 타점이 있습니다. 뭐 이 타점, 저 타점, 어떤 게 신뢰도가 높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많이 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차트 위주의 방송이나 뭐 제가 강의 영상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일 오늘 제가 지금 강의에서 제일 다루고 싶은 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외 선물을 하든 주식을 하든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뭐 조금 편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특별하게 타점이나 이런 강의가 아니라 마인드 강의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자, 해외 선물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 네, 손절, 기준 뭐 이런 말씀 다 많이 나오시는데, 그 손절을 큰 틀에서 본다면 기다림, 시드 지키기, 다 맞는 말이죠. 그걸 이제 작은 항목으로 볼 때 뭐 손절이고 기다림이고 시드 지키기 뭐 이런 형태의 단어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건데, 이 전체를 합쳐보면 어쨌든 리스크 관리죠. 일단 본인 시드는 지키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리스크 관리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기준을 잡아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만, 원하는 타점에만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리스크 관리고, 원철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다렸다 들어가는 자리, 이런 자리도 리스크 관리에 포함이 되죠. 그리고 따방님 말씀처럼 손절, 그리고 우리 만두님 시드 지키기 제일 중요합니다. 자, 살아 있어야 기회가 있다 했습니다. 내 시드는 항상 지키면서, 자, 버는 것보다 지키는 매매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제 상담도 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뭐 저한테 질문도 개인적으로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면 조금 공통적인 특징이, 일단 작은 시드로 일확천금을 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해외 선물하면 돈 많이 번다 하더라. 돈 많이 버니까 내가 100만원으로, 내 100만원이 종잣돈이 있다면 그 100만원으로 나는 1억을 만들 것이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욕심이죠, 욕심. 그렇게 안 됩니다. 본인 시드가, 제가 우리 원래 크게 먹는 거는 추세 매매가 제일 크게 먹죠. 그리고 제일 효율적인 매매도 사실은 추세 매매입니다. 저희 방에도 뭐 추세 매매 잘 하시는 분들 많죠. 뭐 레노님인가 우리 막 이번 상승 파동에 한 파동 전체를 다 드신 분도 있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우리 만두님도 마이크로로 몇백만 원씩 먹는 추세 매매를 합니다. 맞죠? 근데 본인 시드가 100만 원을, 우리가 증권사를, 사실 뭐 정식 증권사를 통하면 한 계약 기준 뭐 2,500에서 2,700, 뭐 증권사마다 조금 틀리긴 한데 그냥 about 3,000으로 하겠습니다. 자, 한 계약을 왜 3,000으로 해놨는지를 여러분들이 의미 자체를 아셔야 됩니다. 3천만 원 정도 있어야 나스닥 한 계약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근데 100만 원 가지고 뭐 우리 대기업체나 이런 데는 10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한 계약을 할 수가 있죠. 100만 원 가지고
하루 목표액을 100만원, 200만원을 잡으니까 힘든 거예요. 본인 시드가 100만원이면 하루에 3만원만 드시면 됩니다. (100만원) 가지고 얼마를 먹어야 돼요? 100만원 있으면 3만원만 먹으면 되죠. 그래도 3%인데 그 3%가 누적이 되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100만원으로 100만원을 먹으려니까 힘든 거예요. 공감하죠, 이 내용?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냥 욕심 안 내고 자, 해선물은 첫째도 욕심 버리기, 둘째도 욕심 버리기, 셋째도 욕심 버리기입니다. 내 시드가 작으면 작은 만큼 작게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변동이죠. 어떻게 움직일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추세 매매를 하신다는 분들한테, 미니를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은 증거금 1억 밑으로는 추세 매매 하지 말라고 합니다. 1억 정도 있어야 추세 매매가 되죠. 왜냐하면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데, 상승을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한 후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거죠. 이런 데죠. 지금 시간봉입니다. 시간봉에 이렇게 추세선이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타점을 잡을 때 여기서 들어가는 게 추세 매매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저점까지의 손절가가 굉장히 큽니다. 추세 매매는 이게 기본이죠. 저점 열어두고 확인 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디서 저점인 줄 알고 어떻게 잡습니까, 이걸? 추세 매매 하시던 분들이. 그래서 정확한 타점에 들어가는 것은 여기죠. 여기서 들어가는데 손절가를 이만큼 열어두는 겁니다. 이게 잠깐만요. 포인트를 한번 볼까요? 대략 550포인트에서 217포인트까지 350포인트 가까이 되죠. 350포인트의 손절을 열어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추세 매매죠. 이걸 저희가 분봉으로 보니까 단타가 되는 거고, 분봉으로 만약에 이게 지금 1분봉이나 3분봉 정도 되면 이 손절폭 자체가 짧겠죠. 그래서 이걸 버티기 위한 시드가 있어야 되는데 300포인트 가까이 되면 3, 40, 1200틱이죠. 1000틱 이상을 버텨야 됩니다. 1000틱이면 얼마죠? 700만원이에요. 700만원. 700만원 못 버티면서 100만원 가지고 700만원 어떻게 버텨요? 근데 추세 매매를 한다고 100만원 가지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내 시드가 100만원이 있으면 3만원만 먹으면 됩니다. 3만원만. 1000만원 있으신 분들은 30만원 먹으면 되고, 욕심을 안 내야 됩니다. 근데 욕심을 다들 너무 많은 욕심을 내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는 대로 안 가고 하면 손절이 안 되고 내동매매로 이어지고, 그리고 손절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시드가 작으니까 다음번 진입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현실적인 얘기를 제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리스크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본인 시드를 어떻게 운용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리고 본인 시드를
적어도 우리가 강제청산이라고 있죠. 강제청산을 당해보신 분들 많죠. 자, 나는 강제청산 당해봤다 1번.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볼게요. 강제청산을 당해봤다 1번. 맞네요. 자, 강제청산 당하면 어때요? 후빨이 없잖아. 다음이 없잖아요. 다음이. 내가 다시 재진입을 하고 싶어도 진입할 수 있는 시드가 없잖아요. 맞죠? 맞죠. 강제청산을 안 당하고 버티고 있으면 그래도 다음 타점에 내 눈에 보이는 좋은 타점이 다시 나온다면 한 번 더 진입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있죠. 그래서 제가 자 다른 데 가면 어디 제가 저한테 어느 분이 질문을 하셨던데 딴 데는 손절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대장님은 자꾸 손절을 시킵니까? 손절 시키니까 어차피 올라오는데 왜 손절해 가지고 괜히 먹지도 못하고 다음번 들어가려니까 손이 안 나가더라.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자체가 왜 잘못됐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래요. 자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서 바닥인 줄 알고 일단 잡았는데 본인 생각하고 다르면 여기서 바로 끊어야 되죠. 끊어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못 끊었다. 그러면 쭉쭉쭉쭉쭉 이렇게 내려가다가 결국 어쨌든 회복하고 올라왔죠. 어쨌든 회복하고 올라왔죠. 맞나요? 근데 지금 여기서 자 대충 보면 한,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시간 10시간을 고통스럽게 있어야 됩니다. 맞죠? 특히 시드가 작으신 분들은 추세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일단 개념이 틀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세 매매는 큰 봉으로 큰 추세에 대응을 해야지 추세 매매를 했습니다. 우리 단타인데 손절을 못해서 버티는 분들 이렇게 되면 내가 시드가 만약에 여기까지 버텨줄 수 있는 시드가 있다면 다행히 올라왔을 때 본청이라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10시간 동안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죠. 왜요 이걸? 자 여기를 본다면 내 평단은 여기입니다. 맞죠? 내 평단 내가 매매한 매수가가 여기입니다. 콜로 진입을 했다면 여기가 내 매수가입니다. 맞죠? 근데 여기서 아니다 싶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0틱이든 20틱이든 50틱이든 100틱이든 내가 손절을 했습니다. 자 손절을 하고 근데 손절을 못하고 어차피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실 거잖아요. 다들 다 기다리실 거죠. 맞나요? 자 손절 못 하시는 분들 여기서 손절을 못했다. 어쨌든 내 본청 올 때까지 기다리죠. 아닌가요? 여기 최저점에서 손절을 하든지 이 손절 굉장히 잘못된 손절이죠. 어쨌든 간에 대부분의 분들이 탈출을 염두에 주죠. 탈출 좀 시켜도 그때부터 기도 매매하죠. 우리 옛날에 기도하는 소녀처럼 다들 기도 매매하죠. 그래서 탈출을 시켜주면 재수인데 탈출하고 나면 저 하늘 끝까지 가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여기서 내가 손절을 못해서 내 평단은 여기인데 손절을 못해서 10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살다가
어쨌든 본청에서 탈출은 했습니다. 근데 결국 똑같잖아요. 내 평단은 여기인데 본청에서 나온 거나 이 10시간을 고생하고, 근데 만약에 내가 본청을 안 하고 이때부터는 갈 거야 해가지고 어쨌든 여기쯤에 와서 여기서 익절을 했다면 그 또한 이만큼의 마음고생은 하고 어쨌든 익절을 하고 나왔죠. 근데 어때요? 평단은 어쨌든 여기잖아요. 내 평단은 어쨌든 여기잖아요. 여기를 돌파해서 먹고 나와도 내 평단은 변동이 없죠. 어쨌든 똑같죠. 자, 이게 기준인데, 그러면 나는 이 자리 위에서만 매수를 할 거야 라고 해서 이 자리가 깨지면 손절을 했다가 이 자리 넘어갈 때 다시 잡으면 어떻게 돼요? 내 평단은 어차피 똑같죠. 여기서 재매수가 들어가면 똑같지 않나요? 여기 매수, 여기 손절, 여기 다시 매수. 내 평단은 어때요? 평단 똑같죠? 근데 어차피 똑같은데 이 고생 안 해도 되죠. 이 고생 안 해도 되죠. 어차피 똑같잖아요. 아니 어차피 똑같잖아요. 이걸 손절을 못하고 줄줄줄줄줄 끌리다니다가 회복해주면 어쨌든 내 평단이 오는 거랑 여기서 끊고 여기서 다시 잡으면 되죠. 만약에 내가 타점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근데 나는 여기 위에서만 잡을 거야 라고 했다면 여기서 손절하고 여기서 다시 잡으면 되죠. 그러면 어차피 똑같잖아요. 이런 매매를 하셔야 돼요. 이런 매매를 선을 하나 끊고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위에서만 콜을 볼 거야 라고 했는데 이 선을 깨면 당연히 손절이 나가야 되는 거고 이 선을 돌파할 때 다시 매수가 들어가면 되죠. 이게 기준이죠. 그러면 이 힘든 시간들을 안 보내도 되죠. 시드가 딸막딸막 하신 분들 얼마나 마음 졸입니까? 이거 매팅만 더 내려가면 강제청산 되는데 강제청산 맞아 보니까 기분도 안 좋고 그럼 만약에 강제청산 되면 다음번 내 시드는 또 어떻게 마련해서 어떻게 매매를 하지?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네, 손절이 어디서 손절을 할 건지 기준만 제대로 잡는다면 손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손절도 너무 짧게 잡는다고 또 좋은 건 아니겠죠. 너무 길어서도 안 좋을 거고. 그리고 내가 본인 매매가 어떤 매매인지를 본인 스스로 제일 잘 아셔야 됩니다. 내 매매가 어떤 매매인지에 따라서 손절가가 틀려집니다. 무조건 바닥이라고 잡는 게 아니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자,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분봉입니다. 분봉에서 지금 지나와 보니까 여기가 지금 바닥쯤 되는 거죠. 이 자리가 바닥인 거지. 어디가 바닥인 줄 알고. 맞죠? 그러면 적어도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지점에서 들어가야 조금 더 안전하겠죠. 그러면 손절은 여기가 돼야 되겠죠. 저점까지 열어놓는 거죠. 자, 이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랑 이 자리가 바닥이라고 이 자리를 그냥 할게요. 이 자리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랑
엄청난 차이입니다. 지나보니까 바닥인 거죠. 지금 올랐으니까. 근데 저 당시에 어떻게 저 자리가 바닥인 줄 알아요? 지지장을 굉장히 잘 보는 사람들, 자, 그런 분들도 어쨌든 밑에 일정 부분은 열어놓고 보겠죠. 큰 봉으로 봤을 때. 그것도 거기서 지지가 됐으니까 지진 거죠. 지나보니까 지지가 된 거지. 뭐 더 뺄지 지지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눌림목이라고 잡았는데 눌림목이 아니고 하락 파동의 시작이면 엉망진창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적어도 여기에 타점을 잡고 들어갔다면 열어놓는 거는 여기까지 열어놓고 봐야 되죠. 이 부분 이만큼의 손실은 잡아놓고 들어가야 되죠. 이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여기가 바닥일 거야 라고 해서 재수로 맞춰서 들어가는 것보다 여기에 진입을 하고 여기까지 손절을 열어놓고 가는 게 정석매매입니다. 왜? 돌려주는 형태를 기본적으로 확인이라도 하고 가자는 거죠. 이해되나요? 우리 아카데미 분들 오늘 여기서 잡으신 분들 굉장히 많죠. 보니까 뭐 잔치 파티던데 오늘 우리 다른 방에 보니까 다들 잔치 분위기던데, 자, 차트는 항상 똑같습니다. 일단은 돌려주는 흐름이 확인이 돼야 조금 더 안전합니다. 근데 무조건 많이 빠졌으니까 이 정도 빠졌으면 이제는 올라가겠지 이런 거 없습니다. 자, 해외 선물은 특히 그렇습니다. 바닥도 꼭지도 예상하면 안 됩니다. 바닥도 없고 꼭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흐름을 만들어 주면 일단은 손절을 열어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풋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습니다.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 열어놓고 들어간다는 게 이런 거죠. 손익비 매매가 되는 거죠. 손절은 이만큼인데 수익은 적어도 이만큼을 들고 가는 거죠. 내가 이만큼 손실 보고 수익은 이만큼 가져가겠다. 그래서 이 손실은 인정하겠다는 게 정상적인 매매입니다. 근데 이 손실을 인정을 못하면 손절이 안 되잖아요. 자, 손절도 매매의 일부라는 걸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손절 없는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손절도 매매의 일부입니다. 제가 저희 아카데미 회원들한테는 뭐 귀에 딱지 앉을 만큼 제가 손절의 중요성을 매번 강조를 해서 뭐 고쳐지신 분도 많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 100방 분들 손절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 손절은 꼭 하셔야 됩니다. 손절을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맞죠? 그래서 무조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진입을 해서 여기서 진입을 하고 넘어가는 자리 아까 여기서 진입을 하고 손절을 만약에 여기에 둔다면 여기에 진입을 하고 손절을 여기 둔다면 내 것만 컷시키고 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런 경우 어떻게 손절을 잡을 건지는 사실은 오랜 시간 시장 경험하면서 테크닉이겠죠. 그래서 다들 모르니까 그냥 제일 편한 자리가 저점입니다. 전저점을 손절로 잡고 들어가면 그나마 안전하겠죠. 자, 여기서 손절이 나갔어요. 근데 만약에 그 전저점까지 터치를 하고 손절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 다시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또 들어가야죠. 또 들어가야죠. 또 들어가야죠. 중요 자리죠.
그 전저점을 깨고 그 전저점을 다시 올린다는 건 중요 자리죠. 또 들어가야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계속 들어갑니다. 손절이 나가도 계속 그 자리에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을 안 하고 버티는 것보다 손절하고 나서 그 자리를 돌파하면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은 이만큼 열어두고 수익은 이만큼 열어두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매매입니다. 자, 제가 또 얘기를 하다 자꾸 지금 타점으로 조금 빠지고 그러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천명 기념입니다. 천명 기념. 천명 기념으로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잘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선물 매매하는데, 우리 주식 매매도 마찬가지고 내 시드를 지키면서 지키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한번 진입했다가 손절이 나가고 그 다음 진입을 하면 내가 원래 세운 목표값보다 조금 작더라도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일부 챙기고 다음 자리 또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1대1인 거죠. 승률이. 그렇게 되면 손실을 커버하면서 계속적으로 매매를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파동 좀 잘 만나면 조금 크게도 먹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중요한 얘기는 뭐 나머지도 다 뭐 중요하겠지만, 오늘 중요한 얘기는 이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이제 매매를 할 때 뭐 대충 이렇게 내가 여기서 잡았는데 여기서 정리를 못하고 다시 내 자리를 위협을 하면 일단 끊고, 이 자리를 다시 돌파할 때 들어가면 어차피 내 평단은 똑같다.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차이는 수수료 한 번 차이밖에 없습니다.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손절 못하고 끝까지 들고 있다가 본청하는 거나 끊고 다시 가는 거나 똑같다 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리스크 관리 중에서 손절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고 나면 다시 제자리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포인트를 잡고 강의를 했는데, 사실 이 내용 말고 나머지 내용은 본인 시드가 얼마인지 따라서 하루 내 목표가, 목표액이죠. 목표액을 어떻게 잡아나가는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만원 가지고 100만원 욕심내지 말았습니다. 100만원 시드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3만원만 먹으면 됩니다. 계속 그냥 매일 3만원씩만 드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뭐 타점 질문이든 모든 질문 아무거나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추세선. 추세선 잘 그리는 거 중요하죠. 추세선의 기본 원칙은 고점과 고점을 이어서 연결을 하는데, 그 고점과 저점, 뭐 저점도 마찬가지죠. 저점과 저점을 이어서 연결하는데 기본적으로 2점 이상이 만나야 추세선이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 취향이라고 봐야 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겁니다. 개취입니다. 개취.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르게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아카데미 회원들한테만 제가 알려드리는 거라서 기본적인 추세선의 개념은 꼬리를 포함해서 보통 다 이렇게 추세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두 점이 만나는 자리. 두 점 이상만 만나면 추세선이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꼬리 포함해서 그냥 끄시면 기본적인 추세선은 완성이 됩니다. 추세선은 자 무조건 이 추세를 선을 긋고 나서 이 추세가 무조건 맞을 거야 이런 거 없습니다. 차트가 바뀌면 추세선도 같이 계속적으로 바꾸면서 본인 스스로가 중요한 추세선만 놔두고 나머지는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 됐나요? 자, 또 다른 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궁금한 거나 모르는 부분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만약에 모르는 거면 답변을 못 해드릴 거고 아는 부분은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하셔야 우등생이 됩니다. 네, 추세대를 작도할 때 네, 상방이면 저점을 먼저 긋고 평행으로 복사해서 네, 그렇게도 봅니다. 그게 우리 그 채널선인데 지금 키움 차트에는 채널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채널선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막동님 말씀처럼 복사를 해서 왜 이래 복사가 안 돼?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하방은 반대고 상방은 반대고 이렇게도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방법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큰 봉에서 패러렐 채널을 끊고 나서 파동을 보기 위해서 저는 이 방법을 쓰기는 하는데 평상시 그 낮은 봉에서 추세대를 이런 식으로 긋지는 않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이게 그 차트가 키움 차트가 채널선 차트가 그 이 뭐지 그리는 게 안 돼서 이렇게 보통 사용을 하는데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죠. 고점 고점 저점 저점 이렇게 만나면 당연히 이렇게 그어져야 되는데 이걸 복사해서 갖다 붙이니까 이 채널선이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이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채널선이 맞는 게 아니고 이 채널선을 기준점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 채널선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기준으로.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막동님. 자, 다른 분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질문이 다들 궁금한 게 없으신 건지 너무 잘하셔서 질문 안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이 물어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어떤 질문인지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일목이면 일목, 이평이면 이평, 캔들이면 캔들,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부분은 다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네 다들. 5대 지지선 매물대 활용법은 어떻게 사용? 이게 무슨 말이죠? 뚱님 제가 질문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5대 지지선이 뭐죠? 질문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5대 지지선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시가 피벗 라인 이런 게 왜 매물대로 활용을 하죠? 이걸 왜 매물대로 활용을 하죠? 매물대가 아니고 그냥 지지 라인인지 지지나 저항 라인으로 봐야 되는데 매물대는 개념이 다릅니다. 매물대는 개념이 다릅니다. 자, 매물대는 이렇게 오랜 시간 횡보하면서 머물렀던 자리가 매물대입니다. 요런 자리들, 요런 자리가 매물대입니다.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신 5대 지지선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지선은 이렇게 뭐 여러 번 지지를 받고 여러 번 저항을 받은 자리를 지지나 저항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피벗 라인 뭐 이런 라인들이 있는데 잘 안 봅니다. 그냥 제가 보는 거는 매물대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매물대를 보는 방법은 이런 식의 매물대를 저는 보죠. 조금 오랫동안 머물렀던 자리, 이걸 일목균형표를 놓고 보면 더 좋습니다. 지표 추가 일목균형표. 자, 일목균형표를 놓고 보면 더 좋습니다. 일목균형표의 선행 1, 2가 횡보인 자리, 그 머물렀던 자리. 잠시만요. 어디 갔어 이게? 자, 일목균형표의 선행 2가 일자로 뻗어 있는 자리, 뭐 이런 자리들, 이런 데가 지지저항으로 오히려 더 좋은 자리들입니다. 이렇게 일자로 뻗어 있는 자리들 볼까요?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이 더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뚱이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매물대라고 표현을 하는 내용이랑 그 선들이랑은 일단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을 만약에 본다면 그냥 오랫동안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았던 자리를 우리가 흔히 말해서 겹치는 자리죠. 요런 자리죠. 얘가 지금 겹치는 자리, 겹치는 자리, 겹치는 자리, 이렇게 찍고 반등을 줬던 자리, 이런 언저리가 지지 라인이 되는 거죠. 지지 라인이 되는 거죠. 이거랑 매물대랑은 틀립니다. 네, 그래서 매물대에 대한 해석은, 매물대에 대한 내용은
따로 제가 우리 그 강의한 내용이 있는데 뚱이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카데미 회원들은 제가 매물대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강의를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매물대 강의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이랑 매물대랑은 틀립니다. 거기서 만약에 피벗 라인이 겹치면 더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다른 분 거래량은 어떻게 보나요? 거래량은 자 이게 자 주식하고는 선물은 조금 틀립니다. 양방향이기 때문에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간다 해서 무조건 상승 거래량이 아닙니다. 지나봐야 압니다. 거래량은 이게 콜 거래량인지 풋 거래량인지는 지나봐야 합니다. 소위 말해서 거래가 터지면 그때부터 그 방향으로 갈 거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올라갔다면 그 봉의 중심을 지켜주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 중심을 지켜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지금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여기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거래량 터진 봉이 이 봉이죠. 그러면 이걸 기준봉으로 잡고 이 중심을 지켜주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심을 지켜주면 이 거래가 터진 봉은 콜 물량입니다. 이해되나요? 여기서 빠지면 전부 풋 물량입니다. 이 거래가 전부 풋 물량입니다. 그래서 진압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를 지켜줘야 적어도 시가는 지켜줘야 이 거래가 올라가는 거래량입니다. 무조건 거래 터졌다 해가지고 간다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그 진짜 해외선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네, 아쿠아의 파란색은 우리가 선행스팬 2의 밑에 있으니까 그냥 음운으로 이제 음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자리. 거기서는 계속 풋을 보는 게 효율적입니다. 이해되나요? 네. 포터님 질문 주셨네요. 와, 우리 포터님은 뭐 엘리트고 너무 잘하시는 분인데 질문 주셔가지고 제가 답변이 될랑가 모르겠네요.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봉이 4시간 봉입니다. 지금 만약에 단타 기준을 잡는다면 저는 3분봉과 1분봉, 틱봉을 조합해서 봅니다. 예를 들어서 3분봉에 돌리는 형태가 나와주고 1분봉 자리 넘어갈 때 틱봉에서 자세히 보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포토님 답변 됐나요? 일단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봉은 저는 4시간 봉입니다. 답변 됐나요? 틱봉은 자 이게 조금 애매한 질문인데 추세만님 자 틱봉은 몇 틱으로 보나요? 이거 지금 다른 분들 어느 분도 지금 저같이 보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틱봉은 말 그대로 거래의 틱 수가 완성이 돼야 봉이 형성이 되는 게 틱봉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터짐에 따라 그리고 거래가 얼만큼 들어오는지 시간대별로 틱봉은 계속 바꾸면서 봅니다. 분봉이랑 틀려서 계속 바꾸면서 봅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장에 1시간 동안 거래가 막 50틱도 안 되는데 50틱 봉을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너무 늦겠죠. 900틱 봉은 굉장히 추세가 크게 봐야 되는 겁니다. 900틱은 추세가
크게 빠지는 봉입니다. 900팅은 본장에서도 900팅 너무 늦습니다. 4시간 봉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시간을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이죠. 24시간 중에 선물시장이 23시간 열립니다. 맞죠? 23시간을 그냥 봉 하나 크게 보는데 효율적이라서 4시간 봉을 보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720분 봉도 봅니다. 1봉을 쪼개서 절반으로 보기도 합니다. 900틱은 너무 늦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분들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두 분만 더 질문 받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보조지표는 진짜 개치입니다. 개치. 보조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보조지표를 10사람이 동시에 보더라도 어떤 분은 수익을 내고 어떤 분은 수익을 못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지표는 맹신하면 안 되는데 그 보조지표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우선적으로 우리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보조지표로서의 최고의 효과를 이제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을 건데, 보조지표를 보는 이유에 대해서 가지고 갈 수 있을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제일 신뢰하는 보조지표는 뭐죠? 이평이죠. 이평선이 제일 많이 보고 제일 신뢰도가 높은 보조지표입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우리가 하단부에 나오는 보조지표를 예를 든다면, 보조지표면서 주지표의 역할을 하는, 이제 보조지표면서 어떻게 보면 주지표에 가깝다고 표현을 하는 게 모든 학자들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트레이더들 말고 학자들이 하는 말은 MACD입니다. MACD가 주지표에 가까운 지표라고 합니다. 네, 저는 보조지표를 잘 안 봅니다. 보조지표 보는 거는 딱 하나 있습니다. 질문이 이제 갑자기 막 쏟아져가지고 제가 이 질문 답변 다 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제가 화장실만 잠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 3분만 있다 다시 답변을 달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갑자기 질문이 너무 많이 쏟아져가지고 제가 질문 위에 올라가서 보면서 하나, 하나씩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조금 걸리겠네요. 잠깐만요. 스캘퍼나 초단타도 금붕을 봐야 되나요? 보면 더 좋겠죠. 자, 오늘 만약에 장이 상승장이다, 하락장이다를 큰봉에서 판단을 하고 나서 그 방향만 초단타든 스캘핑이든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양방향 다 보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한 방향만 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추세만님 300틱봉이면 1분 뭐 이게 시간마다 틀립니다. 추세 그 틱봉은 시간대별로 거래량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 틀립니다. 프리장 같은 경우 나스닥이 300틱이면 길게는 1시간 동안 한 봉이 만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틱봉이 몇 분봉 정도인가 이거는 개념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거래가 터지는 거에 따라서 거래가 얼만큼 나오는지에 따라서 틱봉은 완전히 틀려집니다. 자, 또 다른 분들 추세만님 아카데미는 어떻게 가입하냐 부대장께 따로 부대장한테 1대1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또 다른 질문은 별로 없네요. 자, 질문 마지막 한 분 질문 받고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00명 기념이라서 제가 부대장 때문에 제가 오늘 좀 낚인 것 같습니다. 맞다. 소주님 축하드립니다. 차 계약. 우리 다른 분도 얼마 전에 계약하신 분이 있죠. 그 차 나왔던데.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자, 질문 마지막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트랩과 속임수의 손절을 불가피한데 어찌하면 트랩과 속임수를 조금이라도 피해 볼 수 있을까요? 이건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포트님이 벌써 다 느끼고 계실 건데 조금이라도 피하려면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되죠. 확인 후에 진입을 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돌파 자리인 것 같으면 돌파하고 내려와서 지지되고 돌아 나갈 때 이해되나요? 포터님 답변 됐을까요? 네. 지지가 됐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지 후에 돌아 나갈 때입니다. 그때 제가 보통 보면 1분봉이랑 T봉이랑 같이 봅니다. 그때 제일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1분봉에서 지지 확인 후에 돌아 나갈 때 틱봉이 먼저 알려주거든요. 어떤 틱봉을 보는지는 그때그때 거래량에 따라서 맞춰가면서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자, 이제 뭐 질문도 제가 어느 정도 받았고 해서 자, 오늘 우리 구독자 1000명 기념 방송 오늘 여기서 1시간 정도 제가 강의를 한 것 같은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